어느덧 환갑을 넘긴 나이가 되니 세상사 웬만한 일에는 무던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구라고 믿었던 아이가 내 자식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할 때면 여전히 심장이 요동칩니다. 며칠 전 아들의 40번째 생일을 앞두고 백화점 식품관을 찾았습니다. 평소 아들이 좋아하던 툭불 한우와 전복을 고르며 홀로 키운 아들이 장성해 가정을 이룬 대견함을 곱씹고 있었지요. 고기팩을 꼼꼼히 살피며 가장 좋은 놈으로 골라 담으려는데 뒤에서 나직하고도 우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뵙네요. 고개를 돌리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의 며느리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고기팩을 보여주며 우리 아들 생일이라 고기 좀 샀다고 말하려는데 며느리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고기팩에 머물더군요. 어머님 마음은 감사한데 그냥 내려놓으세요. 지환 씨 요새 이런 고기 잘 안 먹어요. 제가 워낙 좋은 것만 먹여서 그런지 입맛이 까다로워져서 조금만 즐겨도 손도 안 대거든요. 어머님이 고생해서 사다 주셔도 결국 버리게 될 텐데 그럼 제 마음이 더 안 좋잖아요. 며느리는 제 손에 든 고기팩을 빼서 매대에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정성이야 알겠지만 괜히 지환 씨 먹고 탈라면 고생하는 건 저잖아요. 제가 내일 회사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특급 등심으로 댁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어머님 이런 거 고르느라 기운 빼지 마시고. 참 지환 씨가 어머님 옷 좀 사드리라고 하길래 제가 상품권 좀 챙겨왔어요. 이걸로 어머님 맛있는 거나 사드세요. 지환 씨 생일은 와이프인 제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까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매끄러운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쇼핑 카트에 툭 던지듯 넣었습니다. 선물이라며 건넨 그 봉투가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제 정성을 한순간에 구식이고 모자란 짓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제 아들은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 고가의 비용을 들여 관리하는 전시품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반찬 몇 가지를 해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거실 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물걸레질을 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반갑게 일어서는 아들의 손등이 주부습진으로 벌겋게 터져 있는 걸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그때 서재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우아한 홈웨어를 입고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사람 써서 청소해놨을 텐데 애 아빠가 사서 고생이네요. 며느리는 저를 향해 생긋 웃으며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오셨으니까 청소는 그만하고 가서 과일 좀 내와요. 당신은 그런 거 참 꼼꼼하게 잘하잖아. 며느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위계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제 앞이라 소리를 지르진 않았지만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부리는 사람 대하듯 자연스러웠죠. 찻잔을 내려놓으며 며느리가 제 손을 살며시 잡더군요. 어머님, 사실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지환 씨가 밖에서 기 좀 펴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워낙 냉정하잖아요. 지환 씨처럼 성격 유한 사람들은 조직 생활에서 버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며느리는 안타까운 척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집안일에 소질도 있고 애들도 잘 보니까 밖에서 자존심 상해가며 고생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림이나 하라고요. 남들 다 하는 승진, 그거 붙잡고 있어봤자 본인만 스트레스잖아요. 제가 조금 더 뛰면 우리 네 식구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당신은 외조에만 전념하라고 제가 큰맘 먹고 배려해 준 거죠. 며느리의 그 가식적인 배려라는 말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8년 전 며느리가 외국계 기업 임원 후보로 거론될 때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표를 던졌는지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엄마, 지수 꿈이 크잖아요.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지켜야죠. 제가 지수 뒤를 받쳐주는 게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선하게 웃던 아들의 희생을 며느리는 어느샌가 조직에서 버티지 못한 사람의 도피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쌓는 동안 아들은 장을 보고 아이들 숙제를 검사하고
아내의 술 취한 뒤처리를 도맡았습니다. 안방 침대조차 아내의 허락 없이는 눕지 못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내가 큰 맘 먹고 쉬게 해줬다는 오만한 우월감이었습니다. 걱정해주는 척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는 대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추석 명절, 일가 친척들이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과일을 깎아내오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큰 고모가 한마디 던지시더군요. 지환이는 예나 지금이나 손끝이 야무져. 살림도 어쩜 저렇게 깔끔하게 잘하니? 그저 덕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은 며느리의 대답이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요, 고모님, 지환 씨가 집안일 하나는 끝내주죠. 제가 밖에서 마음 놓고 큰 프로젝트 맡을 수 있는 것도 다 지환 씨가 집에서 애들 보고 밥 해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며느리는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능력 없으면 괜히 밖에서 고생하느니 집에서 내조 잘하는 게 집안 돕는 길이라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남편이 집안일만 하는 게 좀 안쓰러웠는데 이 사람 성격에 밖에서 치이는 것보다 이게 적성에도 맞고 우리 집 경제에도 훨씬 이득이더라고요. 칭찬 같지만 그 속엔 내 아들은 밖에서 돈 벌 능력이 안 돼서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묘하게 바뀌는 걸 느끼며 아들은 깎던 사과만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조용히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얘야, 지환이가 능력이 없어서 집에 있는 게 아니잖니. 내가 임원 준비할 때 지환이가 제 커리어 포기하고 너 뒷바라지 해준 걸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러자 며느리가 제 손을 지그시 잡으며 생긋 웃더군요. 어머님, 옛날 이야기하면 지환 씨가 더 민망하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지환 씨가 다시 사회 나가봤자 제 연봉 반의 반이나 받겠어요? 괜히 자존심 세우다가 우리 집 생활 수준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처럼 지환 씨가 집안일 전담해 주는 게 서로에게 제일 행복한 시나리오예요. 안 그래, 여보? 당신도 집에서 애들 보는 게 편하고 좋잖아. 참다 못해 바람이라도 쐬고 오겠다며 나간 아들이 한참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따라 나섰더니 아파트 복도 끝 비상구 계단창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이가 생기면서 단칼에 끊었던 담배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담배불을 붙이고 있더군요. 한 모금 깊게 들이마시고는 차마 내뱉지 못한 한숨을 연기에 섞어보내는 아들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작아 보였습니다. 지환아. 조심스럽게 부르는 제 목소리에 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담배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엄마. 언제 나오셨어요? 금방 들어가려고 했는데. 멋쩍게 웃어 보이려 애쓰는 아들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곁에 다가가 그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툭 던지듯 넋두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한테 대체 뭘까요? 그냥 가사 도우미인가 싶기도 하고. 지수 저 사람 자기 꿈 펼치게 해주겠다고 내가 사표 던지던 날 내 손잡고 울면서 고맙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집에서 밥하고 애들 보는 게 그냥 능력 없어서 선택한 편한 길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들은 타들어가는 담배 끝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웃으며 저를 깎아내리는데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제 청춘, 제 커리어 다 쏟아부어서 저 사람 뒷바라지 했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시선뿐이라면 전 앞으로 뭘 보고 살아야 할까요? 아들의 쉰 목소리가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이 깊게 들이마셨다 뱉어내는 자욱한 담배 연기가 제 눈에는 시커멓게 타버린 속이 제가 되어 흩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기죽여서 얻은 그 잘난 성공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인지, 그리고 내가 무시한 남편의 그늘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제가 똑똑히 깨닫게 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그저 젊을 적 장사에 서지고 있던
푼돈이나 야금야금 까먹으며 노후자금 바닥날까봐 노심초사하는 뒷방 늙은이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고 시장바닥에서 국밥 장사를 시작해 지금은 서울 변두리에 꼬마 빌딩 2채와 상가 여럿을 가진 알부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부부 사이에는 돈보다 신뢰가 먼저여야 한다고 믿었기에 저는 아들에게 신신당부하여 지수에게만은 제 재력을 철저히 비밀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본 순간 더 이상의 연기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만나 그동안 아들에게 맡겼던 자산관리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승진을 포기하고 외조에 전념했던 시간 동안 그는 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아들의 명석한 두뇌는 제 건물의 임대관리와 재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쓰였습니다. 아들이 관리해준 덕분에 제 자산은 지난 5년 사이 2배로 불어났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연봉 수억 원, 제 아들이 관리하는 건물의 한 달 월세 수익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노후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묵묵히 제 뒤에서 거대한 자산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이 가진 진짜 몸값의 0.1%도 보지 못한 채 눈앞에 월급 봉투로 사람을 재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며느리의 생일이라며 아들은 또다시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역국 냄비를 싱크대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놀란 아들에게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증여계약서와 이혼소송 서류였습니다. 지환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이 집에서 10년 동안 내 커리어 다 바쳐서 식모 노릇하며 버틴 시간. 엄마가 정당한 대가로 다 환산해서 준비해뒀다. 이제 그만 이 여자랑 끝내고 나오너라. 방에서 나온 며느리는 당황하기는커녕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아니면 나이가 드셔서 상황 판단이 안 되시는 건가요?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환산을 하시고 정산을 하세요. 그리고 잊으셨나 본데 이 집 제 명이에요. 제 능력으로 대출 갚고 제 힘으로 유지되는 집이라고요. 내쫓아도 주인인 제가 내쫓는 거지. 능력 없는 남편 걷어먹이고 살려준 은인한테 지금 무슨 무례한 짓이세요? 지환 씨, 당신도 그래. 어머니가 이런 노망난 소리 하실 때까지 옆에서 뭐 했어? 빨리 모셔다 드리고 와.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네 취급하며 말끝마다 제 명예, 제 능력을 운운하는 그 오만한 눈빛. 며느리는 끝까지 제 아들을 자기가 베푼 은혜로 근근히 먹고 사는 기생충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 뭉치와 등기부 등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여기 봐라. 내 아들이 지난 5년간 내 재산 관리해주며 벌어들인 수익이 내 연봉의 10배가 넘는다. 너는 내 아들이 시간당 얼마짜리 인재인지도 모르고 식모 취급을 했니? 어머님,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환 씨는 그냥 어머님 지출 관리나 조금 도와드리는 거 아니었어요? 입 닫아라. 내 아들 귀한 줄 모르는 너 같은 애한테 내 자식은 물론이고 내 재산 단 1원도 섞을 일 없다. 내가 그렇게 잘났으니 이제 내 몸값 하나로 어디 한번 살아보거라.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에는 기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핏기가 싹가시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질려갔지요. 조금 전까지 저를 노망난 노인네 취급하며 비웃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등기부등본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더군요. 내가 승진했다고 외제차 뽑고 명품 휘두를 때는 대출금이자 그거 다 지환이가 해결한 거 몰랐니? 너는 내 신용이 좋아서 은행 대출이 유지되는 줄 알았지? 이제 그 잘난 몸값으로 그 빚더미 어디 한번 감당해 보거라. 며느리는 갑자기 제 무릎팍을 잡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말이 헛나왔어요. 지환 씨가 저 도와주는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다 지환 씨 덕분인 거 알죠?
조금 전까지 능력 없는 남편 걷어먹이는 은인이라고 유세 떨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비굴한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건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돈 앞에 본성을 드러낼 때라는 걸 며느리는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단 2개의 트렁크에 담기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자비를 거두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아이들을 생각하라며 감정에 호소했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지수야, 너는 아이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커리어를 빛내줄 장식품으로 생각했잖아. 내가 애들 유학 준비하고 뒷바라지할 때 넌 내 인맥 쌓는 파티에만 정신 팔려 있었지. 아들의 일침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집착하던 그 잘난 커리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세밀한 자산관리와 내조가 사라지자 그녀의 일상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경제적인 파탄이었습니다. 승진 유세를 떨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벌려놓은 외제차며 명품 쇼핑의 이자가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제 아들이 뒤에서 조용히 자산관리를 하며 막아주고 보태줬기에 유지가 가능했던 삶이었는데 그 버팀목이 사라지자마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며느리를 덮쳤습니다. 밖에서 성공한 여성이라 칭송받던 그녀의 삶이 사실은 제 아들이라는 든든한 뿌리 위에서만 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입니다. 며느리는 이제 화려한 호텔 라운지 대신 좁고 차가운 현실을 전전하며 자신이 무시했던 남편의 빈자리가 사실은 제 삶의 지붕이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혼 후 아들은 한동안 집에서 두문불출하며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10년의 헌신이 조롱으로 돌아온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요. 저는 그런 아들을 억지로 끌고 제 소유의 가장 큰 빌딩으로 데려갔습니다. 지환아, 이제 남의 집 식모 노릇 그만하고 내 재산 관리해라. 내가 지난 5년 동안 불려준 이 재산들, 이제 내 이름으로 명의 변경 다 마쳤다. 아들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내 희생의 대가가 아니라 내 실력에 대한 배당금이다. 내가 며느리 때문에 좌절하고 있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니? 아들은 그날 이후 다시 태어났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숨도 크게 못 쉬던 살림꾼 지환이는 사라지고 냉철한 판단력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겸비한 자산운용 전문가로 변신했습니다. 아들이 추진한 상가 리모델링과 신규 투자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아들은 업계에서 젊은 큰손으로 불리며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겨진 셔츠 대신 몸에 꼭 맞는 고급 수트를 입고 밝은 미소로 저를 반기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느꼈던 그날의 울분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내 아들은 처음부터 빛나는 다이아몬드였는데 무식한 며느리가 그 가치를 몰라보고 돌덩이 취급을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도 가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울며불며 매달린다고 합니다. 지환 씨, 내가 다 잘못했어. 애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이젠 아들도 압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요. 며느리는 여전히 본인이 왜 망했는지 모른 채 남탓만 하며 과거의 영광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위치로 올라가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제 아들은 몸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그림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자식을 삼키는 어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오랜 시간 참는 게 미덕이라 믿으며 아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백화점에서 그리고 명절날 비상구 계단에서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보지 못했다면
제 아들은 아마 평생을 그 차가운 감옥에서 서서히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지만 누군가의 놀이개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조그만 시골집에서 텃밭을 일구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올 때면 아들이 직접 끓여주는 투박한 된장찌개 냄새에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며느리가 선심 쓰듯 던져줬던 그 차가운 60만 원짜리 상품권보다 아들이 홀로 썩이를 시작하며 제 손을 꼭 잡고 건넨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게요라는 그 나직한 고백 한마디가 제게는 수백 배 더 값지고 따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식들 귀한 줄 모르는 세상 앞에서 가끔은 우리가 대신 화도 내고 앞장서고 싶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지켜줘야 할 건 넘어졌을 때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자식의 마음 근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가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세상이 너를 등져도 엄마는 내 편이다라는 그 단단한 믿음 하나만 있다면 아이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며느리 앞에서 고개 숙이던 아들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운 건 제 건물이 아니라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엄마의 진심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라며 이 긴 고백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